네, 지방선거가 91일 남았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처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을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당권파인 신동욱 의원 출마 저울질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경선이 금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서로 반칙만 하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붙는 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건 뭐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네네네. 그 입으시는 옷 빨간색 입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얀색 입고 하실 겁니까? 아니 일단 후보가 돼야죠. 지금 경선 앞두고 자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컷오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잖아요. 아니 당 소속이면 네. 당에서 정해준 옷을 입는 게 맞죠. 아.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선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요. 복면가왕이라는 예능 프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방식으로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채널A 단독 취재로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경선 룰일까요? 그러니까 뭐 방송사 프로그램 보면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탑에 선출된 사람이 미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인들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계속 겨루면서 4명, 3명 좁혀가면서 이제 2명이 고르고 마지막 이제 최종 승자가 가왕과 최종 파이널을 겨루는 그런 방식인데 가왕은 이제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자리에 가왕으로 있는 거죠. 있고 자리에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신인들이 도전하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올라와서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이제 한다.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파격적인 그런 모습은 분명한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너먼트 방식에서 올라갈 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순위를 정할 것인가? 이 경쟁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래를 단순히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예. 여기 정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방식에서 정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공정성의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얼마나 눈길을 끌 수 있는 신인들과 참여자들이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아마 이번 말하자면 복면가왕 방식 오디션의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 현역 가왕인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누가 도전자로 나설 거냐 그것도 궁금한 포인트인데 오늘은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통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경제 정책을 공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욱 후보님 오늘 출마 선언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보다 부동산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윤희숙 전 의원도 그 KDI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능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지금 서울에서 가장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부동산 문제일 테니까 그 부동산 문제를 유능하게 다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나름 전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시장을 4번째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시장을 하는 동안 뭐 신통기획이나 여러 가지 이 부동산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이 현역 시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차별성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이제 남아 있는 그 윤희숙 전 의원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희숙 전 의원이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요. 신동욱 의원은 머지않아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입니다. 저 윤희숙은 보수 정치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고민을 할 것이고 뭐 이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신동욱 의원,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 계속해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곧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정도면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저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내일부터 서류 접수를 하거든요. 네. 8일까지 받으니까 5, 6, 7, 8 나흘밖에 뭐 결정할 시간이 없는 것도 있거니와 그동안은 사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을 주로 많이 떠올렸는데 최근에는 신동욱 의원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본인이 지금 하신 말씀을 지난주에도 라디오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주변에서도 신동욱 의원의 출마 의사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또 지도부의 현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점도 있지 않나 그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출마 결심을 하게 되면 경선전에서 대단히 좀 강한 그런 힘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경선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경선이 약간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뭔가 제살 깎아먹기가 될까요? 여러 분이 나오시면 제가 볼 때는 그 복면가왕 방식으로 했을 때 여론의 관심은 확실히 받을 것 같고 또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잘 어필하면 경선 자체는 당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말씀하신 대로 뭐 공격을 좀 과하게 한다거나 또 당의 어떤 노선 문제가 불거지거나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 관리를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잘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사퇴 시한이 되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5파전으로 확정이 됐고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오늘 구청장직을 물러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정원호 구청장은 일단 구청장직을 내려놨고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이제 광역단체장직은 유지를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공직선거법상의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직위로 지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장 직을 지금 뭐 내려놓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원호 구청장이 오늘 사퇴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곧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경선 과정들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앞서서 뭐 많은 후보군들에 대한 경선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번 경선이 굉장히 뜨겁고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관심들을 받고 있고 특히 야권에서도 그만큼의 또 견제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정치적인 체급도 올라간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사실 여당 내부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좀 많은 관심을 받는 또 흥행하는 경선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이 작년 7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결국 11월 달에 저를 소환하더니 12월 달에 기소를 했고 결국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재판 기일이 정확하게 겹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그냥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된 건데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네, 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특검 수사가 개시가 됐고 11월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재판 기일이 잡힌 것들을 보니까 3월, 4월 정도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시점을 보면 한창 선거운동을 좀 해야 되거나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공교롭다는 오 시장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저 재판 일정이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거운동에 치중해야 되는 기간에 다른 재판도 아니고 좋지 않은 일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뭐 좋은 일로 받을 리는 없겠지만 명태균 씨라는 것이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선거전을 뛰어야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복면가왕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세를 불리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명도도 높아지고 뭔가 세도 좀 불리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본인은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경선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략적인 좀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진욱 특보님, 뭔가 좀 의도적으로 야권 단체장이라고 해서 선거기일 잡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1년 전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작년 그 3월 달,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직 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있었고요. 그 경선 기간 중에 대법원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이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 파기환송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저희 대법원이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사법부 또는 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의 4위로 서울시장 선거 전 얘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